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그 컨텐츠를 만든 이유는요, 첫 번째로 구독자 59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600명을 목전에 두고서 여러분께 진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제가 컨텐츠를 하는 데 있어서 매일같이 영어 성경을 읽어서 올리는데 왜 그러냐라고 묻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글로벌 경영학과나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이걸 또 듣는 많은 학부생들한테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영어 문화에 좀 푹 젖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브라운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하면서 다이버시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영어 문화의 가장 클래식으로 치면은 헤브라이즘 그리고 헬레니즘이 되거든요. 그리고 헤브라이즘으로 가면은 유태인 쪽 그 기독교 문화, 그렇게 되고 그거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영어를 말하거나 읽거나 쓰거나 듣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솔선수범, 제가 그냥 1년에 1독 하는 그 통독 하는 거 있거든요. 성경 통독. 그 스케줄 따라서 그냥 매일 일정 분량 죽으나 사나 읽는 겁니다. 제가 New Year Resolution으로 그걸 했었고, 지금까지 7월인데 무사히 돌파해 온 거 감사하고요. 앞으로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 중입니다. 그렇고 내년엔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저 스스로가 그 영어 문화에 스스럼 없이 발 담궈 놓는 모습을 보여야지 학생들도 그걸 좀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 관련해가지고 뭐 영어 성경 채널을 따로 만들지 그러냐, 분리하지 그러냐 채널을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유튜브에서 일하는, 구글이죠. 거기서 일하는 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구독자 1000명 넘기 전에는 채널 분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꾸준히 뭔가 만들어 가시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라는 어드바이스를 들었기 때문에 분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에 그 채널을 그러니까 채널이 아니라 비디오를 만드는 이유는요, 지금 AI의 시대, 그죠? 바야흐로 AI 시대에 문과생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학부생들 중에서 말입니다. 고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파이낸스 전공, 금융계통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핀테크가 들어오는 거 보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몸으로 느낄 겁니다. 다른 분야는 좀 덜 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다른 분야들도 회계사도 AI로 대체된다 그러고, 뭐 변호사도 대체된다 그러고, 교수도 대체된다 그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파이낸스 쪽은 트레이더들, 골드만삭스 600명이 다 잘리고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다 기계로 대체가 된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은행들도 지금은 이제 정시 채용 그만두고 수시 채용으로 들어가면서, 수시 채용 하더라도 공대 출신, 이 프로그래머 출신들을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문과 출신들은 안 뽑기로, 거의 안 뽑으려고 그러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존의 문과 출신들로 전공하는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일단 철저히 저의 사견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과 수학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요. 지난주에 제가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파이낸스 전공 특강을 하고 나서 어떤 학생이 또 물어봤어요. 이과 수학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순서로 해야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답변 겸 동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과 수학 하면은 일단 뭐가 좋은가부터 얘기를 할게요. 뭐가 좋은가? AI 시대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지금 대학들마다 파이썬은 가르칩니다. 요즘 파이썬은 국민 프로그램 랭귀지가 돼가지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대학 웬만큼 졸업해서. 근데 그런다고 해서 뽑아주지 않아요. 어차피. 왜냐하면은 코딩하는 거에서는요, 그냥 근본적인 수학적인 논리가 없이, 그죠? 수학적인 언더스탠딩 내지는 수학 통계학적인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코딩만 베껴가지고 어디서 갖다가 적당히 짜깁기를 하는 거는 안 받아줍니다. 잘립니다.
그런 사람 필요가 없습니다. 코딩의 세계에서는요, 원자탄급으로 하는 최고의 인재 한 명이 싹쓸이를 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혼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나머지들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들이 다 정리해고되거나 노가다뛰게 되는 상황으로 치달을까봐 지금 그게 예측이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데에서 정리해고 안 당하려 그러면 사실 정리해고 안 당하기보다는 아예 그런 데서 개발자로 정복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정복을 할 생각을 하려면은 진짜 하드코어하게 수학을 들고 파야 된다는 겁니다. 이과 수학을, 그리고 통계학을,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 공식들, 그걸 도출해내고 이런저런 로직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지금 제일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다 피해가면서 문과생들을 위한 무슨 코딩아 안녕, 헬로 코딩 뭐 이런 식으로 펠로 파이썬 낼름낼름 뭐 이러면서 끝나고 앉았어요. 그러면은 백발백중 정리해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 수학이 필요하다. AI 시대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 껍데기만 하는 코딩은 가라. 그리고 개발자까지 해버려라. 니네가 정복해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코딩을 컴퓨터 사이언스 옛날부터 천재적으로 하던 애들이 걔네들 어떻게 당해요? 걔네들 한꺼번에 당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천재적인 애들은 그쪽보다는 어디 간다고요? 의대로 그렇게 많이 간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승산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 경제를 전공한 문과에서 탑을 달리는 친구들이요. 오히려 저희 쪽 전공한 친구들이 공대 수업을 들으면서 1등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 전공해가지고 지금 케임브리지의 뇌과학 쪽에 박사과정에 가는 친구도 봤고요. 그 다음에는 니네가 정복해버려라. 그 다음에는 경제학을 제대로 할 준비가 된다. 이과 수학을 다 하면은 AI란 것이 한때 바람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의심들 되게 많이 해왔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처럼 금방 꺼지는 거 아닐까? 물론 그 걱정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때보다는 조금 지속성 있는 것 같다. 내지는 좀 더 내용물이 있다. 그거에 실질적인 혜택을 지금 받고 있고요, 우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대세다 하는 거고요. 오래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 또한 진알이라 해가지고 AI도 만약에 버블이 꺼져버린다거나 버블로써 꺼져버린다거나 실질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과 수학을 하면은 남는 게 있다. 쭉쟁이 코딩을 하면은 남는 게 없는데 이과 수학을 하면은 남는 게 있다. 언제 뭐 하는데 남느냐? 금융 공기업 같은 거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많죠. 그죠? 그럴 때 거기에 필요한 경제학 수준에 필요한 수준의 그 수학을 갖추게 된다 하는 겁니다. 경제학이요, 금융공기업에 들어가는 그 입사시험, 거기에 경제학, 미시경 경제, 거시경제 들어가거든요.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들, 자기네들이 지금 미시경제, 거시경제 들었다고 이제 자신감이 있어 할 텐데, 그거는 경제학 전공의 1학년짜리들이 그냥 베이비 스텝으로 하는 그 기초 경제학 원론이에요. 그거는. 지금 금융공기업에서 하는 그런 입사 시험에 들어가는 거는요, 전공생들, 경제 전공생들의 3학년 수준의 중급 미시거시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장벽이 뭐가 부딪히냐면 이과 수학 장벽이 부딪힙니다. 자연 로그, 자연 상수 2, 지수함수 그거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나올 거야. 어차피 그거에 좀 익숙하게 해놓는 게 그때 필요합니다. 심하게는 해석학 같은 것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노는이 엄불이라고 1, 2학년 때 지금 닦아놓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철저히 저의 사견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과 수학을 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마케팅 애널리틱스라든가 인사관리에서도 HR 애널리틱스라든가 그다음에 MIS도 또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파이낸스를 말할 것도 없고 파이낸스는 그냥 수학 극단까지 가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가. 다만 완전 극단은 안 돼. 완전 극단은 춥고 배고픕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그죠? 하시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박사 유학을 갈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이과 수학을 해놨으면은 인생이 편합니다. 그리고 코딩을 나중에 하더라도 또 이래도 저래도 편하다 하는 거고요. 학생들의 리스폰스가 그때 이제 강의하고 나니까 의욕이 불타더라 하는 건데,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막 처음부터 무슨 리얼 어널리시스 막 들어갈까요? 안 됩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합니다. 한 학기에 2과목 이상 하면은 쓰러질 정도로 힘듭니다. 그렇게 힘든 게 수학입니다. 제대로 듣는 수학이라면은. 교양 수학 듣지 마라 하는 거고, 진짜 전공에 가서 들어라 하는 거고요. 수학과 전공에 가서 듣는 것도 있지만은 수학 교육학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학과 쪽에서도 수학이 있고, 통계학과 쪽에서도 수학이 있습니다. 초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공대에 가서 수원에서 직접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학은 좌우지간에 마라톤처럼 꾸준히 장기전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한 학기도 쉬지 말고 해야 된다. 지금 1학년이면은 1, 2, 3학년 지나가고 나면은 지금 한 7학기 남았잖아. 7개 과목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죠? 그러고 나면 난다긴다 하는 수준이 될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 하루아침에 다 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수학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매주 숙제를 꾸준히 손으로 풀어가지고 내고 채점 받아서 진짜 깨져 나가 봐야지 성장합니다. 그렇고요. 탐 서전트 교수님, 미네소타에서 경제학 가르치셨고 노벨상 받으신 분인데, 이분의 웹사이트 가보시면은 수학을 뭐뭐뭐를 들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캘큘러스 1, 2, 3 나오죠. 저거는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수학, 제임스 스튜어트의 수학책 이거 3등분 해가지고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1년 반치입니다. 그러고 리니어 엘지브라, 그죠?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나면 웬만한 응용 수학들도 여기서 기초적인 건 받게 됩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게 또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Quantitative Analysis for Business 하는 장영봉 교수님의 수업, 거기에 또 이게 또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수업이 정말 필요한 거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무슨 수업들이 더 추가적으로 추천되는지 한번 클릭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과 수학 과목에 대해서 과목들, 이런 책들 필요하고 수업 들으시라는 거 얘기했고, 좀 더 관심이 생기면 해석학, 그죠? 실해석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미분적분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리고 확률론의 기초까지 들어갑니다. measure theory라고 해가지고 측도와 적분 이런 거 직전까지 들어가는 그 해석학이라고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거기서 리만 인테그랄, 리만 적분법,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적분법을 리만 인테그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무한 급수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함수의 연속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에 대한 논리적인 얘기들 쫙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치 해석 이런 것들은 좀 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그죠? 파이낸스 전공하고 싶어가지고 금융공학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거와는 별개로 확률론, 통계적 추론, 수리통계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겁니다. 수리통계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요 앞에 2개는 꼭 필요하고요. 확률 미적분,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파이낸스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경제학도 마찬가지. 그 정도는,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지 기계학습, 머신러닝, AI에 오가는 개념들을 스스로 출출 입으로 내뱉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걸 영어로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왔답니다. 오케이? 글로벌 경영 전공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순다르 피차이 같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고 이러면서 코딩도 해내고 경영에 제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 자, AI나 이런 거가 중요해서 그쪽 공대적인 것들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죠? 그것도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영어로, 그리고 우리말로 커뮤니케이트 할 줄 아는 노력도 해야 된다. 수륙 양용, 그죠? 날개 달린 호랑이가 되라는 건데, 그거 가능한 거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이낸스 교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 고생을 했으니까, 니네가 왜 못해? 하는 거죠. 내가 했는데 니네가 왜 못해?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해내는 애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캠퍼스가 지금 인사캠, 자가캠 다르긴 하지만은 나름 인사캠에서도 지금 경제학과에서도 열려 있고, 통계학과도 있고, 사범대 수학과학, 수학교육과도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요 관련된 과목들 리스트 보시면 제목 보면 딱 통해요. 그냥 그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금융공기업 커리어 페어를 또 지난주에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과 수학을 좀 해놓고 나면은 경제하기 쉬워지고 경제하기 쉬워지면은 이런 금융공기업 들어가는 시험이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론 CPA 준비를 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금융공기업 입사 시험은 쉬워지지만은 CPA 준비는 이과 수학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또 세법 같은 것도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세법이 나처럼 이제 마음에 안 통하는 사람들은요 대책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하여튼 간에 금융공기업 커리어 페어를 지난주에 이제 해주셨는데, 우리 또 감사하게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또, 임성현 변호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죠? 예, 거기서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외국어시 굳이 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국위 선양하는 방법이 외교관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금융공기업 가가지고 금융공기업의 해외 지사 파견 나가는 거예요. 수출입은행이든 이 디파지터리 인슈런스 컴퍼니든 아니면은 그 한국은행이든 어디든 쭉 가면은 이런 일들이 또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기회들이. 그리고 중간에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준비하는데도 여러모로 여러분한테 유리하다 하는 거. 그렇고요. 네, 경제학 전공의 3학년 수준의 미시와 거시란 거예요. 3학년 수준 내지는 졸업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과 수학을 이러나 저러나 해야 된다 하는 거 강조를.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제 학생 제자들 중에서 그 글로벌 경영학과하고 글로벌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 한 벌써 3명인가 4명째 카카오뱅크에 개발자로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자로 경영 전공자들, 경제 전공자들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 출신이라고 해서 그 길이 아예 막힌 게 아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어떻게 해서 그 성공했느냐 하는 건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을 때 저의 RA를 할 정도로 코딩을 잘했었어요. 근데 단순히 코딩만 잘하는 멋쟁이 사자처럼의 이렇게 열심히 이 활동도 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애당초 자기가 찾아서 이 수학교육과의 그 선형대수 수업이라든가 미적분학 수업 같은 거를 직접 들었어요. 전공자들하고 다이다이로 맞짱 뜨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한 트레이닝을 스스로 받았고, 그죠? 통계학 수업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점에 상관없이 열심히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곤조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말하자면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친구예요. 제가 방학 동안에 학점 같은 거 놓지 말고 그냥 나랑 계급장 띄고서 같이 모여서 리딩 그룹 하자. 로스차일드라는 유택의 은행, 200년 전에 뱅킹 다이너스티, 그 은행에 대한 역사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두꺼운 책인데 진도 같이 나가면서 매주 모여가지고 체크하고 발표하고 그러는 걸로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자원자를 받는다 그랬더니만은 거기에 한 5-6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같이 이끌어갔던 잘했던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점이고 뭐건 안 놓고 그냥 그거 자체, 관심 자체에 그냥 꽂혀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런 열정적인 애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그게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기가 열심히 들고 파가지고 이 path breaking 하는, 그죠? 자기 길을 뚫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